장모님이 또 마늘 장아찌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늘 장아찌 또 배달하러 집으로 가야죠. 요거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갖고 있는 모델 S 플레드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뭔가 동력 성능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이런 편의 기능으로 약간 퉁친 듯한 이런 느낌들, 이런 거 너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스타필드 하남 쪽으로 가서 충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지, 설마? 일단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을 하면은 애플 카플레이 오케이. 스타필드 하남 안내 시작.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3km를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고싱. 삼리의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울로 돌아갑니다.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50km 정도를 타고 돌아댕겨 보면서 느끼는 점은 차가 진짜 굉장히 편하군요. 여유도 있고 되게 편안하고 차량의 승차감도 되게 좋지만, 제가 아까 첫인상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차량 자체가 단정합니다. 뭔가 하체의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단정하게 세팅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로어암이나 어퍼암 이런 암류들이라든지 하체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막 예측일 뿐인데 되게 두껍고 짱짱한 느낌의 금속 같은 놈들로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하체의 세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분들이 한번 하체를 띄우는 영상들을 나중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의 느낌, 암류, 부식류 이런 아이들, 멤버의 구성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인상적이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고속에서 느끼는 느낌인데, 확실하게 고속에서는 힘이 딸리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코 모드에 놔두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주행의 그런 파워풀한 느낌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주행여경 안에서의 느낌은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하고 넉넉했지만, 고속도로에서 뭔가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나 600마력, 500마력급 정도의 그런 토크감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 그래도 어쨌든 700Nm라고 하는 비틀어 쥐어짜는 토크가, 전기 토크가 또 700Nm가 된다는 거는 상당한 고토크로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 기준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일반적인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세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다스 관련해가지고도 좀 편안함을 느꼈는데요. 제가 아까는 사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바닥에 놔두고 요러고 돌아다녔어요. 바닥이 살짝 높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세우면은 딱 스티어링 휠이 허벅지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편안하게 그냥 계속 일직선 주행밖에 안 하니까 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사실 제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죠. 일렉트리파이드 G80이 운전해 주는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안한 주행 질감과 에이다스를 통해서 되게 편안하게 장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서, 이런 부분이 또 테슬라 모델 S와 굉장히 다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BMW의 i5 혹은 아우디의 전기 차량들이나 벤츠의 전기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신공을 통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와 달리 굉장히 편안하게 장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시 250km 구간에서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서 중간중간 또 브리핑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행 리뷰, 아빠 리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딱딱 카테고리 끊어갖고 제대로 리뷰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G80에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장단점 부분을 막 취합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타고 돌아다니면 느낄 수 있는 여러가지 장단점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제가 장거리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곤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차량에 대한 어떤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쫙 수합을 한 다음에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빠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는 서울로 고고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km를 돌파했습니다. 3시간 53분 동안 달렸고요. 전비는 킬로와트시당 6.1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49%가 남아있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도 262km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딱 반 썼네요.
400km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80km 구간이라서 80km로 달리고 있고요. 4시간 54분 동안 달렸습니다. 전비는 킬로와트시당 6.1km. 생각보다 전비가 예전 G80에 비해서 썩 좋지는 않군요. 예전에 제가 기억했을 때는 분명히 막 6.5, 6.8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은 별로 그렇게 전비가 썩 좋지 않은 게 되게 신기하네요. 현재 32%의 배터리가 남아있고요. 아직도 175km를 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부족하다고 드디어 떴습니다. 지금 20%밖에 남지 않았다고 EV 배터리 부족 경고 떴고요. 가까운 충전소 이제 이용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110km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오늘 안개가 엄청 껴있네요. 자, 500km를 넘었습니다. 달리면서 500km 넘는 차량 많지 않다고 제가 500km 넘을 때마다 약간 세레모니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로 달리면서 500km 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 차량은 5.1m가 넘잖아요. 5.2m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차량이고 저는 사실 500km가 뭐야 400km만 넘어도 전기 차량으로서 움직이는 데는 진짜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정도면 저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비는 6.1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의 뭐 이제 스포가 되겠지만 저도 아직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59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 배터리는 11%가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힘들다. 스타필드 안암. 지금 새벽 2시 반인데요. 이 시간에 충전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차가 코너를 돌 때 되게 느낌이 좋은 게요, 생각보다 후륜 조향, 리어 휠 스티어링 RWS라고 하는 기능이 생각보다 제네시스가 세팅을 잘 해가지고요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잘했다, 세팅을. 그래서 그렇게 이질감 없이 스티어링 휠 조향을 잘 세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꽤 괜찮은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 같은 거 돌아 나갈 때도 굉장히 좋아요. 도착했다. 자, 포르쉐 차징 스테이션입니다. 오래간만에 여기서 충전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충전기를 꽂을 수 있죠. 이런 선이 짧은 포르쉐 스테이션 같은 곳은 오히려 충전구가 앞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주행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와, 진짜 빡세다. 자, 오늘 달린 거리는요 총 549.5km를 6시간 46분 동안 달렸고요. 전비는 킬로와트시당 6.1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썩 그렇게 전비가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나쁘지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전비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2%가 남아있고요. 총 앞으로 12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549.5 더하기 12 561.5km를 간 걸로 기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량 자체가 좀 기존보다 많이 커지고 많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른 무게도 많이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행거리가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560km를 넘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은 충분하다 못해 아마 도는 주행거리거든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G80 기존 버전이 워낙에 효율적으로 멀리 갔었고 오늘 똑같이 에코 모드로 돌아다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터리가 87.2에서 94.5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00km를 넘게 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너무 기대를 했나봐요. 되게 멀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량 한번 충전을 해보고 여기가 포르쉐 차징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800V급이거든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오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되게 재미있는 게 여기 보면은 전동식으로 충전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물론 여기를 눌러도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추가가 됐죠.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꼬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딱딱
두 개 눌러갖고 DC 콤보가 이렇게 열리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충전을 한번 해볼까요? 회원이시면 버튼을 회원하거나 다시 기다리시 자동으로 어우,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는데, 자, 충전 속도 한번 보죠. 굉장히 궁금하다. 오, 충전이 시작됐다고 나오고, 보면은 충전 속도가 이제 짜르륵 올라가는 게 보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고속 충전, 진정한 급속 충전은 이런 800V 시스템이 진짜 급속 충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좀 피크치만 찍고 바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쭉 직진으로 막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런 초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급속 충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150에서 160kW 사이를 완전히 충전이 될 때까지 거의 끝까지 꾸준히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급속 충전은 바로 이런 800V 시스템이 실질적인 급속 충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충전을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충전 속도는 한 160kW 정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속도가 계속 끝까지 밀어줄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충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냥 집밥 물려놓고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전동화 버전으로 멀리 한번 왔다리 갔다리 돌아댕겨 봤고요. 7시간 가까이 되는 여정을 또 버텨준 것도 멋진 승차감으로 되게 오래간만에 가슴 뛰는 도파민 팍팍 나오는 장거리 챌린지를 한 것 같아갖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되게 편했어요. 생각보다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고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마사지도 해주고 에르고 모션 시트로 엉덩이도 쪼물딱 해주고, 워낙에 에이다스가 좋고 손을 대고 있지 않아도 허벅지로 슥 대고 있으면은 차선을 굉장히 잘 유지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멀리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다스가 없었던 캐딜락의 리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장거리 챌린지를 한 것 같아갖고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요,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 또 몇 가지 차량들이 있는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나오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해 말에 진짜 기대가 되는 차량이 바로 이 일렉트리파이드 G80이랑 아이오닉 9이었고, 근데 아이오닉 9은 이제 아마 내년쯤 나올 것 같으니까 폴스타 4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폴스타 4를 한번 장거리 챌린지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량들, 올해 장거리 챌린지 했던 차량들의 공개 장거리 챌린지로 또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